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안정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거주 겸 투자, 그리고 갭 투자, 재개발, 재건축 등 유형별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본론에 앞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마진이라는 것인데요. 특정 부동산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우 저렴한 정도를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가 2년 정도 남은 특정 분양권을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3억 5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주변에 이미 지어져 있는 동일 평형대의 아파트가 4억 원이라고 하면 안전마진은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은 레버리지라는 개념입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해주는 지렛대처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추가 자금을 끌어와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받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1이지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3으로 덩어리를 키우고 3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5, 더 나아가서 10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레버리지 투자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형별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평범한 투자 방법인 실거주 겸 투자입니다. 실거주 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외에는 특별한 리스크가 없어서 멘탈 관리가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발 사업이 항상 순항하는 것이 아니어서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또한 실거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도 이득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거나 하락하는 경우 투자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마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다음은 갭 투자입니다.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을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갭만큼의 자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거고요. 갭 투자는 높은 레버리지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를 잘 맞춰서 10% 이하의 갭으로 수십 채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은 레버리지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갭일수록 매매가 하락에 취약하여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로 전락하여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갭 투자 역시 실거주 투자와 마찬가지로 안전마진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실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나도 상당 부분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 등이 단점입니다. 다음 투자 방식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낙후된 주거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 신축 아파트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마진을 계산할 수 있어서 시장의 상승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도 사업만 잘 진행되면 가격이 방어되거나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세금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데요. 재개발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매수하면 대부분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투자자는 투자 기간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제대로 수익도 못 내고 나가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재건축입니다. 재개발과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재개발 대비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리스크는 적은 편이고 평균적으로 속도가 더 빠른 편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조합 자체의 리스크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쪽이 조금이나마 덜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큰 암초가 버티고 있으며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단지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클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테크는 부동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